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어 수업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언어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4가지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습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언어의 본질 소단원 형성평가 2장이 있을 겁니다. 2장짜리 선생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학교에서 나눠줬죠. 수업 시간에. 자, 그거 꺼내 보도록 합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아마 여러분들 따로 풀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 중 언어의 본질. 자, 언어의 본질. 자, 그 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조금 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언어의 본질. 모든 언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자, 모든 언어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게 자의성, 두 번째로 사회성, 세 번째로 역사성, 마지막으로 창조성이죠. 자, 자의성은 어떤 거죠? 언어에는 말소리와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즉 자의적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정한 의미, 나비를 우리 한국어에서는 어떤 말소리로 표현을 하죠? 나비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라마라마라고 표현을 하죠. 이처럼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언어마다 다릅니다. 즉, 그것 자체가 말소리 의미 사이에 반드시 이 의미는 이러한 소리로만 발음을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말소리와 의미 사이가 필연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거를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해도 되나? 라고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소리와 의미 사이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지만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속이 있죠. 자, 개인이 함부로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조성은 인간은 무수히 많은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은 여기 4가지가 돼요. 4가지 여러분들. 자, 잘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유념을 하면서 1번 문제 보자, 얘들아. 자, 다음 중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돼요. 1번. 언어들에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OX? 맞죠?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1번의 답은 1번. 자,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2번.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자의성이죠. 자, 3번. 언어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시간이 흘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죠. 2번 선생님이 잘 설명했네요.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말소리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아니죠.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자의적이다. 그래서 2번, 3번 틀린 거고. 자, 4번. 상황에 따라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죠. 없다. 아닙니다. 5번.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약속이니까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1번의 답은 1번. 자, 2번 볼까요?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예를 찾아야 돼요. 자의성은 언어에서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자, 볼까요? 1번. 스마트폰은 예전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생긴 말이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것. 요거는 역사성에 관한 설명이죠.
2번에 1번은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2번. 먹는 배, 과일 배를 의미라고 타는 배, 그죠? 의미는 서로 다르죠? 자, 하지만 말소리는 똑같죠. 즉,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미는 이러한 말소리로만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필연적인 관계가 없죠. 그래서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예로 2번이 적당합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되나요? 만약에 얘들아, 먹는 배를 만약에 언어가 이렇게 자의성이 없다면 이렇게 먹는 배는 배로 표현을 하고 타는 배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하지만 필연적인 관계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음이요 라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어사는 예전에는 쓰였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된 말이다.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 역사성. 3번 또 역시나 역사성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4번. 한 개인이 펜을 왜 안 없어질까요, 이게? 자, 한 개인이 펜을 프렌들이라고 부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죠. 이거는 언어의 뭐와 관련이 되죠? 사회성과 연결이 됩니다. 5번. 대화할 때 어떤 문장을 암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죠? 5번은 창조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예로 2번.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간의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미는 다른데 동일한 소리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 자, 3번 볼까요? 자, 보기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로 적절한 것은 A. 목미 주세요. 목미. 성우야, 목미가 뭐니? 우리 가게엔 그런 거 없어. 저기 있잖아요, 목미. 저게 목미라고? 저건 수박이잖니. 자, 우리 교과서에 실린 예문이죠. 자,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수박을 요 A라는 친구가 목미라고 표현을 하죠. 즉, 언어에서 특정한 의미는 특정한 소리로 부르자고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그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사회성과 관련이 있죠. 자, 4번 볼까요?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성질이 다른 하나는? 자,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뿌리라고 부르는 것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불희라고 불렀다. 역사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1, 2, 3, 4, 5번 다 역사성과 관련된 거예요.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거를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미가 사라졌다거나 변했다거나 혹은 새로 생겼거나. 자, 성질이 다른 걸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뿌리라고 부르는 것을 조선시대에서 불이라고 불렀다. 자, 요거는 말소리의 변화와 관련이 되죠. 말소리의 변화. 의미는 그대로인데 요거를 지칭하는 소리가 과거에는 불이, 현대에는 뿌리, 말소리의 변화예요. 자, 2번 중세국어에서는 어리다가 오늘날과는 달리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쓰였다. 자, 요것은 의미의 변화죠. 단어의 말소리는 그대로죠. 어리다. 근데 의미가 옛날에는 어리석다, 현대에는 나이가 적다 라는 뜻이죠. 의미의 변화. 자, 3번 나무를 옛날에는 나무라고 불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죠. 말소리가 변화였다. 즉 말소리의 변화. 의미는 그대로인데 옛날에는 나무, 현대는 나무. 그래서 말소리의 변화. 자, 4번 누리꾼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새로 생겨났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물건이 생김으로써 그걸 지칭하는 용어들이 생긴 거죠. 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새로운 단어가 생김. 자, 5번은 중세국어에서는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요것은 의미의 변화죠.
자, 그래서 보면 다 말소리의 변화, 의미의 변화, 말소리의 변화, 의미의 변화인데 4번은 새로운 단어가 생긴다는 거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4번이 다른 거예요. 4번. 4번. 자, 5번 가봅시다. 자, 5번. 언어의 본질과 그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 즈음은 천의 옛말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쓰였단 말이 지금 현대에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안 씁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자의성이 아니라 역사성에 관한 설명이죠. 자, 1번 틀린 거고. 2번, 나무를 한국어에서는 나무,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한다. 즉, 언어에서 의미와 말소리 간의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를 나라마다 그 지칭하는 말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어의 자의성이죠.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 자, 3번.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다? 아니죠. 사회성에 따르면 우연히 결정된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속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요 설명이 잘못된 거죠. 자, 4번. 언어의 창조성. 비가 내린다라는 문장을 활용하여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문장을 더 길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번. 언어의 창조성. 자, 그래도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언어의 사회성. 어사는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을 나타내는 말로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단어가 쓰이지 않는 것. 역사성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답은 4번. 자, 6번으로 넘어갑시다. 6번. 자, 보기와 관련 깊은 언어의 특성. 차다라는 형태와 그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공을 차다, 날씨가 차다, 놀이개를 차다, 달이 차다와 같은 동음이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동음이어라는 것은 같을 동, 소리음. 소리는 같은데, 즉 말소리는 같은데 다를 이, 의미가 다른 단어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동음이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자, 먹는 과일 배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제 바다 위에서 타는 배가 있죠. 자, 의미는 다른데 이렇게 말소리가 똑같죠. 이런 것들을 동음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설명입니다.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만약에 필연적이라면은 각각의 이렇게 동음이어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먹는 과일 배나 타는 배나 의미는 다른데 지금 말소리가 똑같죠. 필연적이라면 단어가 이걸 지칭하는 단어들이 다른 단어가 생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즉 이것은 뭐와 관련이 되는 걸까? 자의성과 관련이 됩니다. 자의성.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자, 7번 봅시다. 7번. 언어의 사회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한번 보면 지금 8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8번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자, 7번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7번까지만. 자, 언어의 사회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뭐뭐 수 있다의 형식으로 써야 되고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관련지어서 써야 됩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학년제라서 시험을 대비하지 않는데
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고 서술형 시험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시험을 안 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거 서술형 대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서술형 대비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언어의 사회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선생님이 8번까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언어의 사회성과 가장 관련 깊은 것. 자, 사회성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지만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소리로 나타내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바로 사회성이에요. 자, 8번. 바다에 있는 물결이라는 설명을 듣고 파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의미는 특정한 소리로 나타내자라고 사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답이 바로 나왔어요. 1번. 자,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꽃을 부르는 말이 지금은 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얘들아,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언어의 뭐와 관련이 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나 말소리 변하거나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것, 역사성과 관련이 됩니다. 자, 3번. 메아리라고 불리는 현상은 하나인데 산울림도 이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 어렵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메아리라고 불리는 현상, 그리고 산울림도 같은 현상, 즉 메아리나 산울림이라는 것은 말소리가 서로 다르죠. 자, 근데 의미는 어때요? 똑같죠? 자, 그렇죠.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소리로 나타내자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간의 필연적인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음이어라는 것도 존재하고 이렇게 유의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의성의 예가 나라마다 특정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다. 자, 자의성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동음이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먹는 배와 타는 배. 의미는 다른데 소리가 똑같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의어라고 해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의미를 해요. 의미는 비슷한데 말소리가 각각 다른 거야. 메아리나 산울림인 것처럼 의미는 똑같은데 말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의어라고 하고 역시나 자의성이라는 것은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특정한 말소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 많거나 여기 동음이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혹은 말소리는 표현은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해당이 돼요. 자, 4번 씩씩하다는 엄하다, 엄숙하다라는 뜻에서 굳세고 위험스럽다로 의미가 변화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건 역사성과 관련이 되죠. 자, 5번 우리 축제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우리 학교 축제에 놀러와 우리 축제에 가자 등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창조성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자, 조금 어렵죠. 이걸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도 이제 공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요거 남은 부분 9번부터 이제 풀이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줌에 들어와서 출석 확인합시다.